NFIB 중소기업 경제동향 보고서 12월달 업데이트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숫자를 보시면 12월달 91.9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위치는 여기고요. 이게 11월 90.6에서 소폭 상승하는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소기업들이 보는 미국 경제에 대한 뷰가 5개월 만에 최고치까지 오른 것이고요. 하지만 그 레벨 자체가 이 바닥에서 조금 높아진 것이죠. 실제 숫자로 놓고 보면 지난 7월 이후 최고치까지 높아진 것입니다. 23년도 작년 평균이 90.7이었습니다. 이를 상회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시장 컨센을 상회한 결과고 이번 12월 달 낙관지수가 집계가 되었고요. 이렇게 상회하게 된 원인으로는 매출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빠르게 높아졌습니다. 지금 1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을 했고 바닥을 찍고 빠르게 반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앞으로 매출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일반적인 비즈니스 상황, 전체적인 경영 환경이 반등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5개월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올랐는데 이게 바닥일 때가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달했을 때입니다. 상당히 극에 달했을 때 이때고요. 그러니까 22년 6월보다는 훨씬 높아진 레벨을 보여주고 있죠. 한마디로 이때보다는 지금 비즈니스 상황이 많이 좋아졌다, 개선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12월 설문조사 종합을 해보면 매출에 대한 기대가 빠르게 상승을 했고 22년 이후 최고 수준까지 높아진 것입니다. 여기에 다양한 경제 전망이라든지 신용 여건 등 여러 가지가 개선되면서 전체적인 지수가 소폭 상승하는 것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었고요. 그렇긴 하지만 소기업들의 여전히 많은 걱정을 안고 있습니다. 23%가 인플레이션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여전히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문제가 산재해 있다 보니까 12월 소기업 낙관지수가 91.9로 소폭 상승하긴 했어도 기준이 100입니다. 여전히 100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위치고 50년 평균이 98입니다. 여기에 비해서도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인 것이죠. 지금의 레벨은 24개월 연속 평균 이하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레벨까지 떨어졌을 때 모두 경기 침체 불황으로 이어졌습니다. 08년도 위기가 그랬었고요. 75년 이후 이 레벨까지 떨어진 게 5번 있었는데 모두 경기 침체로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NFIB 소기업 낙관지수가 경기 침체를 선행해서 알려주는 지표로 잘 알려져 있는데 어떤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지 좀 이해를 갖고 계시면 좋습니다. 고용자 수 10명 이하가 15.3%입니다. 금리 인상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소기업이죠. 조금 확대를 해서 100인 이하 중소기업까지 범위를 넓힌다고 하면 전체 57.2%나 됩니다. 물론 소기업 낙관지수가 고용자 수 10명 이하, 연간 총매출 50만 달러 이하 기업을 산정을 하긴 하지만 그렇게 놓고 봤을 때 15.3이죠. 그렇긴 하지만 사실 이들이 겪고 있는 고금리에 대한 부담은 100인 이하 사업장까지 확대를 하더라도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미국 전체 57.2%나 되는 그런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거고 5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에는 17.9%에 그치고요. 그리고 UBS는 공화당 소비자 견해와 상당히 유사한 상관관계가 있는 경향이 있다라고 분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트럼프 때는 좀 높게 조사를 하고 바이든 때는 좀 낮게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고요. 아무래도 자영업자들의 그런 정치 경향이 공화당 쪽일 수는 있다고 보는데 이거는 그냥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NFIB의 소기업들의 이제 구인 건수와 실제 졸트 보고서의 구인 건수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습니다. 노동력의 약 절반 가까운 게 소기업, 중소기업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런 고용의 트렌드가 이어지는 게 당연하겠죠. 그리고 이 차트는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하고 NFIB의 낙관 지수를 비교를 한 것입니다. 기준 선이 100입니다. 여기죠.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전체적으로는 유사한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유독 디커플링이 나타나는 구간이 있습니다. 언제냐?
경기 침체 직전에 디커플링이 좀 생기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어떠한 양상이냐면 100을 기점으로 그 이상 이하로 이렇게 나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간극 자체가 많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 08년도 때도 그랬고 00년대 때도 마찬가지죠. 뭐 대부분 유사한 패턴인데 지금 현재 놓고 봤을 때는 현재 디커플링이 일어났죠. 그리고 그 간극조차도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100을 기준으로 컨퍼런스 보드 소비 신뢰 지수는 100을 상회했고 NFIB 낙관 지수는 100을 하회했죠. 따라서 유사한 상관관계를 보이다가 경기 침체 직전 디커플링이 일어나는 패턴이 이번에도 나타났다. 뭐 이 이유를 고민해보면 사실은 소비 심리만을 반영하는 게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다 보니까 경기 침체 직전까지는 소비 심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에 비해서 이 소기업 낙관 지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경기에 대한 부분을 담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두 차트만을 놓고 봤을 때는 컨퍼런스 보드 소비 신뢰 지수보다는 NFIB 낙관 지수가 경기 침체에 대한 선행 지표로 정확성이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만큼 이 소기업 보고서를 살펴보면 미국의 고용, 물가 또는 소비를 비롯한 실질 경기 전반적인 내용을 직접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바닥 경기를 가장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경기 침체는 약한 고리부터 터집니다.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는 S&P 기업들이 아니고요. 개인 사업을 하거나 자영업, 소기업 등 이런 중소기업들의 경기 상황을 잘 살펴야 됩니다. 대기업이 무너지는 건 경기 침체의 결과입니다. 그 전에 소기업들의 비즈니스 환경 변화가 나타나는데 이를 선제적으로 감지하는 게 경기 침체를 파악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대기업이 무너졌다? 그거는 결과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부 기업들이 현금 보유량이 많아서 괜찮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경기 침체 여부를 판단하는 데이터로는 매우 부적합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 보고서를 통해서 의미 있게 봐야 될 부분을 저는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여전히 낮은 경기 침체 레벨 이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반등하는 부분입니다.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지난달 NFIB 소기업 보고서를 살펴볼 때 제가 CPI 물가 선행지표가 반등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이번 12월 달 보고서는 메인 제목이 아예 인플레이션의 복귀입니다. 이렇게 보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가격 인상 계획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지표죠. 향후 3개월 내 제품 가격을 인상시킬 계획의 비중이 지금 32%로 높아졌습니다. 뭐 전달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졌긴 했지만 여전히 이렇게 반등한 이 파란 선 요거를 보시면 되겠죠. 가격 인상 계획은 23년 4월 21%까지 떨어졌고요. 이게 반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32%까지 이 위치에 있는 것이고 보시면 이게 CPI 상승률과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따라서 NFIB의 가격 인상 계획이 이렇게 벌어졌다는 것은 앞으로 CPI의 흐름이 상방 압력을 받을 수 있는 데이터다, 선행지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보시면 이 보상 계획이죠. 그러니까 임금 상승의 선행지표입니다. 지금 임금 상승률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용 데이터를 살펴볼 때 매우 중요하게 보는 지표인데 NFIB의 보상 계획 데이터를 통해서도 우리가 먼저 엿볼 수가 있습니다. 12월 조사에 따르면 29%죠. 향후 3개월 동안 임금에 대한 보상 계획이 인상할 것으로 집계가 된 것입니다. 이 차트로는 이 점선입니다. 11월 달 이게 30%를 보였는데 여기서 단 1포인트만 낮아진 수치이고요. 여전히 높은 레벨인 것이죠. 이게 의미하는 바는 바로 임금 상승률이 앞으로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상당히 직접적인 연관성을 시차를 두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같은 의미의 차트인데요. 보시게 되면 애틀란타 연은이 보는 임금 상승률 추적 관련된 자료죠. 이는 여러 가지 통계로 임금 상승률을 추적하는 게 아니고 동일인에게 자신의 임금 수준의 상승률을 계속 반복적으로 물어봐서 취합한 데이터입니다. 따라서
취업자 수와는 별개로 임금의 상승률의 변화에만 집중한 데이터죠. 애틀랜타 연은의 이 데이터 의미 있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NFIB의 아까 보상 계획과 상당히 높은 연관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파란 선 아까 이렇게 높아졌다고 말씀드렸죠. 떨어졌다 다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 그림, 이게 최근에 임금 상승률이 높아졌던 BLS 고용보고서와도 일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아까의 차트를 조금 단순화해서 보게 되면, 시계열을 좀 조정해서 보게 되면 이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임금 상승 쉽게 잡힐 거다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NFIB의 그런 데이터가 나왔고요. 정리해보면 지금 보상계획 관련해서는 다시 높은 수준으로 이렇게 반등한 부분이 있죠. 이게 애틀랜타 연은의 임금 상승률 추적이나 또는 ECI의 임금 데이터 상승이나 결국에는 이렇게 선행지표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임금 상승, 다시 상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선행지표로 좀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 이 CPI에 재차 반등할 수 있는 이런 데이터랑도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소기업들은 여전히 경기 전망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떨궈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금리 레벨이 높기 때문에 대출 조건이 상당히 악화됐죠. 엄격해진 대출 조건으로 소기업들의 신용 상태가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곧 채무 불이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현재 레벨을 보시게 되면 경기 침체 전 수준까지 지금 올라왔습니다. 한마디로 여기서 이렇게 바닥을 찍고 턴 어라운드를 하면서부터는 대부분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패턴이 나왔고, 당연히 신용이 긴축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바닥에서 높아지면 늘 경기 침체로 이어졌습니다. 소기업들의 평균 대출 금리가 9.8%로 집계가 됐으니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 매출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월 달 매출 판매 데이터는 마이너스 11%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프가 잘 안 보이실 수 있겠지만 이게 직전 달보다는 조금 높아진 거예요. 한 6포인트 정도 상승한 수치고요. 지난달에는 마이너스 17%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이 지난달 수치가 20년 7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였기 때문에 여기서 12월달 소폭 상승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23년 1월달은 마이너스 4%를 보였다가 이게 10월 11월달 마이너스 17까지 떨어졌거든요. 이렇게 떨어졌다가 12월달 마이너스 11까지 이렇게 반등하게 된 그런 매출 흐름을 보이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는 23년 상반기보다 계속 좀 낮은 매출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지금 재고도 함께 살펴봐야 됩니다. 실제 재고 투자는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봐야겠죠. 재고는 지난달에 비해서 1포인트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 마이너스 2% 여기죠. 현재 재고가 많이 줄었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마이너스 2%고 현재는 많이 줄였죠. 현재 많이 줄였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재고 투자를 많이 늘릴 거냐라고 응답한 답변도 많지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많이 위축된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죠. 사실 지금의 판매, 그러니까 매출 상태를 보면 매우 약한 상태입니다. 마이너스 11%를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프로 보시더라도 현저히 낮은 레벨이에요. 경기 침체를 제외하면 이렇게 약한 매출 추세를 보기 힘듭니다. 네, 오늘 12월 달 NFIB 소기업 낙관 지수를 살펴봤습니다. 헤드라인 자체는 여전히 경기 침체 비관적인 레벨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더 중요하겠죠. 세부 내용을 뜯어보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곳곳에서 감지가 되었습니다. 제품 가격의 인상으로 인한 CPI의 상승,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임금 상승률 관련된 부분, 물가가 쉽게 잡히지 않을 수 있다라는 선행지표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경기 침체 없이 목표 물가 2%를 달성하기는 어렵겠죠. 따라서 지금 NFIB 12월달 보고서가 보여주는 이런 어찌 보면 좀 양분된 데이터, 경기 침체 레벨의 헤드라인 수치와 인플레이션이 재차 높아질 수 있는 이런 모습은 지극히 정상적인 경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도 늘 그랬지만 경기 침체 없이 물가가 잡힌 사례가 극히 없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물가만 싹 잡을 수 있는 그런 연착륙이라는 드문 확률의 가능성이 성공할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NFIB의 소기업 낙관지수 보고서를 통해서 놓고 보면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죠. 네, 오늘 중소기업 경제동향 보고서 헤드라인 조금 소폭 반등한 부분 살펴봤고 인플레이션 데이터 성난 지표로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좀 다시 높아지는 우려사항도 살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